역대급 미니 총선 딱 1년 후죠. 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한 이 재보선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Welcome to my party, we're just getting started.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.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'm going all in. 아시아투데이에서 오늘 주목되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그 기사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오후에 나온 기사입니다. 수사 그리고 재판 당선인만 수십 명, 내년 4월 역대급 미니 총선, 역대급 미니 총선 딱 1년 후죠. 자, 재보궐선거가 그 전에는 1년에 2번 있었습니다. 4월, 10월.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매년 4월에 한 차례 있습니다. 한 차례 있는데 딱 1년 남았죠. 1년 남았는데 그때 1년 후에 이 미니 총선으로 불릴 만한 이 재보선이 예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. 일단 4월 재보궐선거가 내년 역대급 미니 총선 규모로 판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. 이렇게 되면 총선 이후 첫 선거인데 민심의 향배가 1년 만에 다시 거대 야당 견제가 거대 야당이 된 이 야당을 견제하는 것이 작동을 할지 아니면은 뭐 정권 심판론이 이어질지가 판가름 나는데 규모가 이게 크게 늘어나면은 다시 2년 뒤에, 지금부터 2년 뒤에 1년 후에 재보궐선거가 있고 그 1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고 그 1년 후에 대통령선거가 있죠. 그래서 이 재보궐선거 결과가 지방선거와 다음 대선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. 왜 이런 분석을 하느냐 하면은 지금 총선 선거사범이 2,000여 명에 달하는데 당선인 그러니까 22대 국회 배지를 달 사람이 수십 명에 달한다. 제가 파악한 바로는 수십 명 중에서도 좀 기소가 돼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선거법은 이 재판이 빨리 진행이 되죠. 원래 뭐 이재명 선거법 재판이 지금 질질 끌어서 그렇지 원래는 633 원칙입니다. 6월에 6개월 안에 1심, 그 다음에 2심 3개월 안에, 대법원 3개월 안에, 633, 1년 안에 다 끝내야 됩니다. 근데 선거법 사범은 벌금 100만 원만 넘어가면은 이원적이 박탈당합니다.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야지 이원적이 날아가는데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배지가 날아가죠.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선거법은 재선거, 그리고 이제 다른 사유, 다른 예를 들어서 양문석, 지금 또 이 고소고발된 사람들 있죠. 이 경우에는 양문석은 지금 선거법으로 고소고발됐습니다. 근데 김준혁 같은 사람들, 그 이대 학생들 모독을 해서 이대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그런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, 양문석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배지가 날아가니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되는 거죠. 물론 이것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을 넘겨서 또 내후년 지방선거와 같이 또 실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선거사범은 빨리빨리 재판을 하면은 1년 안에 재판이 끝나면은 재보궐선거가 여러 군데서 치러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박은정 비례대표 그 조국당 1번은 이종건 변호사, 남편 이종건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에 대해서 정관 예우가 아니다. 이렇게 그런 취지로 말했죠. 정관 예우면은 10개월에 41억 원의 그 재산이 불어났는데 정관 예우를 받았으면 우리가 160억이 불어나셔야 된다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허위사실 공표다 해서 이종건이 아니고 박은정이 허위사실을 공표를 했다. 후보니까. 그 조국당 1번이니까. 그래서 또 검찰에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. 이런 사건들을 다 합하면은 이 수십 명이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지만은 물론 기사에서는 이것도 있습니다. 이재명도 물론 뭐 그 4월까지 이 1심, 2심, 3심 지금 3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. 나머지 또 기소될 것들도 있습니다. 이게 대법원까지 나올 가능성은 자기들이 최대한 안 나오게 하려고 막 재판을 끌고 있죠. 그래도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이 뭐 하나라도 나오면은 인천 계양을에서도
다시 이거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. 그리고 또 선거법도 이재명은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죠. 몇 가지 이제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고. 이재명은 그전에 경기도지사 할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. 지난번 대선 때도 허위사실 공표죄. 이번에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고발이 돼 있어서 이 선거법이 빨리 진행이 되면은 이재명 그 개항을도 다시 재선거가 치러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계속 제가 말씀드릴 텐데 법원과 검찰이 이를 제대로 하면 그렇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기사에서는 언급이 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송영길 전당대회 돈봉투 받은 의원들 있죠. 21명이 그때 적시가 됐는데 그 21명 중에서 11명이 이번에 다시 당선돼서 국회에 등판합니다. 11명이. 자, 그러면은 11명, 줄줄이 기소가 되겠죠. 제가 말씀드렸죠. 이 정치자금법입니다.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은 배지가 날아갑니다. 그럼 민주당 의원들 이 11명, 배지가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. 재판이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은. 자, 100만 원 이상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300만 원씩 돈봉투를 받았습니다. 그러면은 300만 원을 받았으면은 벌금이 100만 원 이상이 다 나오죠.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전략을 바꿔서 아니야, 돈봉투 안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어.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100만 원을 받았으면은 그 판사가 100만 원이 인정이 되면은 이거 100만 원 가지고 배지 날리기는 너무 그래. 그러면 이제 벌금 한 80만 원 정도 때리죠. 그걸 노리고 100만 원 받았다고 하지만은 검찰에서는 300만 원씩이라고 딱 그 기소장에 적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되죠. 그러면은 여기도 줄줄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씀은 잠시 후에 다시 드릴 텐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자숙하는 기간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.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선거 어쨌든 원톱으로 선거를 이끌었는데 완패를 했으니 바로 다음에 그 비대위가 끝나고 열리는 전당대회 그 당대표 경선에 나오는 것은 좀 맞지 않다. 이런 말씀을 저도 들었습니다. 그런데 최근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. 첫 번째는 이게 이재명과 조국이 당장 어떤 그 탄핵 정국을 만들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최수건 상병 특검 이걸 빨리빨리 추진하자는 게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라는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 정국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개헌 이야기도 계속하죠. 그리고 한동훈 특검, 뭐 김건희 특검 다시 하자. 뭐 윤석열 국정조사. 이 계속 나옵니다.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다음 그 보궐선거가 열리는 1년 전에 나라가 결단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서서 여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한동훈이 결자 해제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. 자,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재보궐선거를 말씀드리다가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그 정도 일단은 언급을 하겠습니다.